누구나 부자로 만들어주는 절대 방식이 있다고 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부의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사람들이 능력을 쌓기보다 먼저 사회와 정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각국의 대중이 빈곤 속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사람들이 절대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책의 지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부나 산업 시스템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모든 시스템이 발전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발전적 정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아간다면 무엇도 그들을 빈곤에 묶어둘 수 없다. 언제 어떤 정부 아래서든 절대 방식대로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남들을 위한 길도 열릴 것이다. 경쟁적 차원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상황은 나빠진다. 그러나 창조적 차원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수록 다른 사람의 상황도 좋아진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사고가 창조적 차원에 들어서면 이런 외적 요소는 모두 초월하게 될 것이다. 단, 자신의 생각이 창조적 차원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순간이라도 확신을 저버리고 부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거나 경쟁적 차원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예전에 잘못된 생각에 다시 빠질 때마다 곧바로 잘못을 고치자. 생각을 바르게 가다듬자. 경쟁적 사고를 할 때에는 전능한 존재의 협조를 얻을 수 없다. 지금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꼭 필요한 계획 외에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계획을 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내일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오늘 할 일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문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면 된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업의 지평선 멀리 나타날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멀리서는 장애물이 거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장애물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장애물을 우회하거나 뚫고 나아갈 길이 보일 수도 있다. 일어날지 말지 모르는 재난, 장애물, 공황, 암울한 상황을 상상하며 걱정에 시달리지 말자. 문제가 일어난 뒤에도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극복할 대책이 있는 법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절대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을 좌절시킬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이에 이를 곱했을 때 항상 사가 나오듯 반드시 부자가 된다. 말을 조심하자. 나 자신, 내일, 그 어떤 것을 두고도 낙심한 투로 말하지 말자. 실패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회의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지 말자. 경쟁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렵고 회의적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두려움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발전적 태도로 말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절대 실망하지 말자. 어떤 시점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기대했을 때 얻지 못할 경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확신을 견지하고 있다면 실패는 허상에 불과하다. 계속 절대 방식으로 나아가자.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보다 나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절대 방식을 실천하던 어떤 사람이 전망이 좋아 보이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몇 주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중대한 시점이 왔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남몰래 회방을 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소망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신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서 착실하게 나아갔다. 몇 주 뒤 훨씬 나은 기회가 찾아왔다. 첫 번째 계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기회였다. 그는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전지적 존재가 작은 이득을 얻고 큰 이득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확신을 지니고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으며 감사하고 매일 그날 해낼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내고 일 하나하나를 성공적인 방식으로 해낸다면 당신의 앞길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일 것이다. 실패는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 계속 나아가자. 당신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지는 않는다.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능력이 부족해 실패할까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자. 계속 나아가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링컨이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었던 능력의 근원은 당신에게도 열려있다. 그 근원으로부터 당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두 얻자. 굳은 확신을 갖고 계속 나아가자. 소망의 뚜렷한 이미지를 숙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읽으며 이 책을 읽는데 활용하자. 이 책에는 부자가 되는 법칙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 핵심을 다음 장에 요약해 두었다. 만물의 원천인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한다. 이 본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에나 스며 있다. 태초의 본질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된다. 사람은 형체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생각을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키면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지향적이며 경쟁적이지 않은 존재인 무형의 본질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자신이 받은 축복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무형의 본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감사하면 사람의 정신과 본질의 지성이 하나가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무형의 본질에 전달된다. 사람이 창조적 차원에 계속 머물 유일한 방법은 깊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무형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미지를 그리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데에 대해 궁극적 존재에게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생각 속에서 이미지를 견지하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소망의 뚜렷한 이미지를 숙고하고 이미지를 현실로 이뤄주는 전지적 존재에게 진지하게 감사하자. 확고한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이미지를 자주 숙고하는 행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과정이 무형의 본질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창조적 힘이 활동을 개시하도록 유도한다. 창조의 에너지는 성장하는 자연 그리고 사회와 산업제도에 세워진 경로를 따라 흐른다. 당신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의 지침을 따른다면 당신이 그린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될 것이다. 소망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상업적 거래의 경로를 타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올 때 잘 얻으려면 그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의 자리에서 제목 이상을 해내면 된다. 이미지를 현실로 구현하고 부자가 되려면 항상 목적의식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되 어떤 일이든 성공적인 방식으로 해내자.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상대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도록 당신이 받는 돈 이상의 가치를 내줘야 한다. 당신이 접하는 모든 이에게 성장의 관념이 각인되도록 발전적인 사고를 견제하자. 부자의 자기 확신을 실천하는 이들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비전이 확고하고 목적의식이 영속적이며 확신이 한결같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더 많은 부가 다가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월리스 와틀스의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월리스 와틀스가 소개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겪은 일과도 너무나 비슷하여 놀랐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다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 오히려 전과 비교 안 되는 좋은 기회를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들어간 첫 직장에서 얼마 안 되어 나오기도 했고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으나 원하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손실을 메꾸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잃고 말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실패와 함께 했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결국에 성공한다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사업에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가진 자기 확신만은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과 함께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아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졌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의 시간과 돈을 모두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실패들이 돌고 돌아서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회를 잡고 그토록 원하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우리는 그저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주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위대한 지성은 결국 최고의 결과, 최상의 행복, 최상의 행운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확신하죠. 어두운 터널 중간에 있을 때 자기 확신은 출구를 비추는 손정등과 같습니다. 이 손정등을 절대 놓지 않으시길 바라며 결국 꿈을 이룰 당신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잘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의 자기 확신을 키우는 법칙은 분명 존재한다. 방정식이나 사측 연산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부를 일구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부자의 자기 확신을 배우고 따르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월리스 와틀스의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바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품고 있는가요?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부터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밥을 먹으러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당에는 연어초밥도 있고 새우초밥도 있고 광어초밥 등 너무나 다양한 초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에게 초밥을 달라고 합니다. 종업원은 의아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손님, 어떤 초밥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그러자 당신은 또다시 무작정 그냥 초밥을 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궁극적 존재나 우주에게 요청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전혀 없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며 좌절하고 다시 현실에 머무릅니다. 원하는 소망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초밥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초밥을 주문할지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되어 얼마를 가질지 구체적이고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이미지도 더욱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이루는 길을 나서는 첫 걸음이자 첫 단추입니다.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의 저자 월리스 와틀스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비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론다번,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등 수많은 위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월리스 와틀스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미래를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신은 바뀔 것입니다. 만물의 원천인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한다.
이 본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에나 스며 있다. 태초의 본질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된다. 사람은 형체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생각을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키면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소망의 뚜렷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확신과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매일 해야 하는 일을 모두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내야 한다. 우주에 가득한 무형의 본질이 형체를 창조하도록 유도한다고 해서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곧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재봉틀을 갖고 싶다고 치자. 지금 앉아있는 방에 갑자기 재봉틀이 마술처럼 나타날 때까지 재봉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본질에 각인시킬 필요는 없다. 재봉틀이 공장에서 생산돼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이미지를 뚜렷하게 떠올리면 된다. 만약 재봉틀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재봉틀이 내게 오고 있다는 확신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 된다. 재봉틀이 반드시 자신에게 올 거라는 확신을 거스르는 생각이나 말은 삼가도록 한다. 이미 재봉틀이 내 것이라 생각하자. 궁극의 지성이 지닌 힘이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 결과적으로 재봉틀이 당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메인주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텍사스나 일본에서 사람이 찾아와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재봉틀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당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본질은 만물에 내재되어 있고 만물과 소통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본질은 더 풍요로운 생명과 더 나은 생활을 지향하며 그 결과 현존하는 모든 재봉틀을 창조해냈다. 사람들이 소망과 확신을 바탕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면 본질은 그에 부응해 재봉틀 수백만 개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은 분명 재봉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남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할 다른 물건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갖게 될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큰 소망을 품자. 태초의 본질은 당신이 품은 가능성을 모두 구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길 바란다. 부를 추구하는 당신의 소망은 완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신의 소망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이 인간을 통해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신 자신이 그러한 가능성들을 즐기기 때문이다. 신은 즐기고 노래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리를 말하길 원한다. 피아노를 치던 아이를 통해 신이 자신을 구현해내려던 것처럼 당신이 무한한 부를 추구하려는 마음 또한 당신 안에 내재된 신이 자신을 구현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큰 소망을 품자. 당신의 역할은 자신의 소망을 신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이 인간에게 빈곤과 자기 희생을 바란다는 잘못된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신의 계획이고 자연에 필요한 일이라 믿는다. 신은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창조했으며 신이 창조한 자원은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풍부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에 얽매인 나머지 신에게 불을 청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입에 만족하려고 애쓴다.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의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켜 보라고 일러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형편이 곤란해 셋집에 살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탓에 세상의 모든 부가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학생은 고민 끝에 가장 상태가 좋은 방에 새 이불과 겨울을 버틸 무연탄 난로 정도는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의 지침을 따랐다. 몇 달 뒤 그 학생은 이불과 난로를 갖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작은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학생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손댈 만한 구석을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쪽에는 창문을 달고 저쪽에는 방을 하나 더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상적인 집을 머릿속에서 그렸다. 그 다음에는 가구에 관해서도 생각했다.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절대 방식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그 학생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집을 샀고 머릿속에 떠올렸던 이미지에 맞춰 집을 개축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커진 확신을 안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확신은 실현됐다. 이처럼 절대 방식을 따른다면 당신의 확신도 실현될 것이다. 소개한 사례를 통해 부자가 되려면 우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무형의 본질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소망을 전달하려면 무형의 본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여기서 소개하는 지침을 따르면 신과 함께 완벽한 정신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다. 우선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전지적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자. 그 본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리라 확신하자.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본질과 나를 연결짓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제대로 살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에게 선물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 이어진 실을 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의 근원에 가까이 머물수록 더 많은 부를 얻는다. 마찬가지로 신에게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신에게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 또한 지당한 일이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 존재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다. 감사하는 태도가 당신의 정신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욱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여겨진다면 잠시 숙고해보자.
이내 그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받은 좋은 것들은 이미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따라 당신에게 다가온 것들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길 쪽으로 당신을 이끌며 창조적 사고를 유지하고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소망을 품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부에 한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신을 지향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사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만약 당신이 궁극적 존재에 대해 감사하면 에너지가 발산될 것이다. 당신에게서 발산된 에너지는 궁극적 존재에 가닿는다. 그 반작용으로 궁극적 존재가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본질의 반작용도 확고하고 지속적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소망하는 것은 항상 당신 쪽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람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생각하는 본질은 언제나 그 생각대로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에 집중하기에 자신도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형태나 특성을 담고 최고의 것을 받는다. 즉, 당신 안의 창조적 힘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미지를 닮아가도록 유도한다. 확신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그러한 예상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결과로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확신은 감사를 담아 기도할 때마다 더욱 굳어지기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을 오래 견제하지 못한다. 창조적 방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은 모든 좋은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세상 만물이 당신의 발전에 보탬을 주었으므로 세상 만물에 감사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이상적인 집의 이미지를 그려본 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자.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뚜렷하고 분명한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일단 뚜렷한 이미지를 완성해야만 전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모호하고 흐릿한 이미지만 떠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본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없다. 부자가 돼 잘 살고 싶다는 식의 애매한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행을 다니고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오래 살고 싶다는 막연한 소원도 마찬가지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친구에게 무선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친구더러 알아서 해석해라며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보내거나 사전에서 아무 단어나 골라 전송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의미 있는 문장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듯 당신이 원하는 바를 본질에 전달하려면 생각을 잘 정리해 보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모호하고 흐릿한 소망을 전하면서 창조적 에너지가 행동을 개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집을 둘러보며 소망을 정리하던 학생처럼 당신도 소망을 재검토해보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떠올려 생각하고 소망이 이뤄진 모습을 뚜렷한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다. 항해사가 항상 목적지를 염두에 두듯이 당신 또한 완성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기고 키자비가 항해 방향을 잃지 않고자 나침반을 보듯이 자주 떠올리자. 머릿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소한 부분까지 오랫동안 숙고할수록 소망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소망이 강렬해질수록 더욱 쉽게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뚜렷한 이미지 외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다. 만약 그 점을 간과하고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당신은 그저 몽상가에 머물 뿐 소망을 이룰 힘은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식과 함께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손 안에 넣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새 집을 소망한다면 머릿속으로 이미 새 집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자. 머릿속에서 새 집에 입주해 그동안 원하던 것을 완벽하게 누리자. 또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져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평소에 원하던 것을 받아 활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미지가 뚜렷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떠올리고 이미지 안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건이 실제로 내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품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소유하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을 유지하자. 더불어 감사에 관한 조언을 기억하자. 소망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아직 상상 속에서만 이뤄진 소망을 두고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한 확신을 가진 셈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창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비전을 명확하게 그렸다면 이제 경건한 기도를 통해 궁극적 존재에게 비전을 전하자. 그 순간부터는 자신이 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속으로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자. 자신이 청한 것을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자. 주변 환경과 경제 상황이 모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상상 속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자. 단 한낱 몽상가처럼 공상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상상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확신과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목적의식을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확신을 실천하는 사람과 몽상가를 가르는 기준은 상상할 때의 확신과 목적의식의 유무라는 것을 잊지 말자.